사고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사고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U 플러스 사고 프리. 안녕하세요. 유프리의 진행을 맡은 안현우입니다. 왜 말을 더듬어요? 스스로도 좀 양심에 찔리나 봐요? 차마 부인하지 못하겠네요. 네, 반갑습니다. 유프리 진행을 맡은 김선우입니다. 유플러스 사고 프리 유프리는 벌써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네. 자, 작업 현장의 안전과 두 번 다시 똑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난 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예방 대책까지 알려드리는 유프리.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선우님? 제발은 없어야 한다! 네, 유프리의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이제 부딪힘과 배임 사고입니다. 자, 부딪힘과 배임 사고는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고 중에 하나인데요. 자, 최근 3년 통계를 보면요. 현장에서 평균 52건의 부딪힘, 배임, 찔림,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한 달에 4번은 발생하는 사고죠. 맞습니다. 그중 댁내 작업 중 발생하는 부딪힘 사고, 케이블 절단 과정 중에 니퍼에 손가락이 베이는 사고처럼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의 모서리나 뾰족하고 날카로운 공구 사용 중에 벌어지는 배임 사고가 특히 많다고 하는데요. 홈 매니저분들께서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부딪힘, 배임 사고를 예방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부딪힘과 배임 사고 탑5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고 순위는 작업자의 재해 정도와 근로 손실 일수에 따라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부딪힘, 배임 사고 5위! 이곳은 부산 해운대구. 작업자가 아렌 작업을 위해 승주 후 아렌에 손을 뻗으며 왼쪽 다리를 움직이는 순간 왼쪽 무릎이 베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가로등에 설치된 안전기 케이스 모서리에 왼쪽 무릎을 충돌하였기 때문인데요. 이 사고로 작업자는 왼쪽 무릎이 10cm가량 찢어져 봉합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게 그 화면에 보이는 그 안전기 케이스처럼 작업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들은요, 대부분 철제 또는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모서리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맞습니다. 전주 작업 시에는 표지판이나 분전함 등 설치된 부착물을 반드시 확인하고 작업 이동상 충돌 발생이 있는지 파악하고 안전한 작업 경로를 선정하여 작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버켓트럭 지원 요청 또는 공사 요청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딪힘 배임 사고 4위입니다. 자, 이곳은 서울 강서구의 작업 현장입니다. 자, 케이블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작업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이 베이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자,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2층에서 1층 케이블을 포설한 후에 케이블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니퍼가 미끄러지면서 발생되었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서 작업자의 왼쪽 손가락 표피와 또 진피까지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상처가 꽤 깊네요. 네, 꽤 깊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고 당시 보호구를 따로 착용하지 않은 걸까요? 착용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작업자가 배임 장갑을 착용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구매한 실리콘 장갑을 착용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날카로운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 중에는 배임 방지 장갑을 반드시 착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안전 기능이 없는 장갑의 사용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부딪힘 배임 사고 3위입니다. 작업자가 용인에 있는 고객 댁내 아파트에서 AS 처리 작업을 하던 중 엄지손가락이 크게 베이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번에도 손가락 배임 사고군요. 네. 이게 화면으로 보니까 부상 정도가 정말 심해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작업자는 이 배임 사고로 인해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인대가 손상되었습니다. IDF 블록이 IDF 함체의 날카로운 테두리 부분에 가까이 붙어 있었고 배임 방지 장갑을 착용하지 않아 작업 중 함체에 베이며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이거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IDF 함처럼 날카로운 부분을 작업하는 환경에서는 반드시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임 방지 장갑을 반드시 착용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딪힘과 배임 사고 2위입니다. 자, 이번 사고도 역시 손가락 배임 사고인데요. 천안 동남구에 위치한 고객 댁내에서 통합 단자함 연결 작업 중에 갑자기 떨어진 단자함 문으로 인해 작업자의 손가락이 베어버리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 단자함 내 고정장치가 고장이 나면서 단자함의 문이 추락하면서 순식간에 떨어지는 문에 베어버리고 만 것인데요. 작업자는 이 사고로 인해 왼쪽 검지손 등에 상처를 입었고요. 나머지 손가락까지 베이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 당시 사진을 보니까 부상의 상태가 정말 심각해 보이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작업자분들께서는 반드시 단자함 작업 시에는 고정 상태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요. 배임 방지 장갑도 꼭 착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딪힘 배임 사고 1위입니다. 2022년 8월 대전 서구의 주차장 인근입니다. 작업자가 신규 고객 개통을 위해 외부 포설 작업 후 고객님 댁에 복귀하다가 주차장 맨홀 뚜껑에 의해 유리문에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작업자가 주차장에 있는 맨홀 뚜껑을 밟았고 뚜껑이 열리면서 휘청이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바로 옆에 있던 문에 부딪혀 유리가 파손되었고 결국 왼쪽 팔이 찢어지고 만 것인데요. 작업자는 사고 당시 좌측 손목 및 손에 상처를 입었고 병원에서 상처 봉합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거 사고 현장을 보니까 이거 정말 아찔한데 하마터면은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이만치 끝난 게 다행이에요. 그렇죠. 하마터면 더 큰 부상이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넘어짐 사고가 부딪힘 배임 사고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작업자분들은 항상 이동 중에 맨홀이나 돌출부 같은 위험 요인을 인지한 후에 우회하여 이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부딪힘 배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예방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IDF함이나 철제 물체 등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 곳에서 작업 시에는 배임 방지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작업 시에 날카로운 물체에 부딪힐 수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한 작업 반경을 고려해서 작업 위치를 이동하시거나 장애물을 미리 제거한 이후에 IDF 개폐를 실시합니다. 셋째, 작업 전 주변 환경 점검을 통해 날카로운 물체나 부딪힘 위험에 있는 장애물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유프리의 세 번째 주제, 부딪힘과 배임 사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면서 찝찝함과 손의 불편함으로 인해 장갑을 끼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날카로운 물체가 설치되어 있는 작업 현장에서는 소중한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보호구를 꼭 착용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유프리의 세 번째 편은 네. 제가 안전으로 이행시를 하면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운 한번 띄워드릴까요? 네, 운 한번 띄워주세요. 안전의 유일한 비법.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유비무헌. 준비하신 거예요? 준비했죠, 당연히. 자, 그럼 작업 사고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U 플러스 사고 프리.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